이 후지 이츠키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1년 전 배우 나카야마 미오가 주연한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눈 내린 오타로 설원에서 작품의 주인공인 와타나베 히로코가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시냐고 외치며 떠나간 연인 후지 이츠키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인데, 사실상 이 장면은 나카야마 미오라는 배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숙한 일본 배우로 기억하게 만든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오늘 컨텐츠는 이 영화나 이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히로코의 오겐키 데스카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컨텐츠는 이 작품의 진 주인공 후지 이츠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에서 해당 배우였던 나카야마 미오가 1인 2역의 연기를 맡은 걸로 유명한데, 후지 이츠키라는 캐릭터는 그 1인 2역 중 한 명이죠. 그 한 명의 캐릭터는 오겐키 데스카로 유명한 와타나베 히로코, 그중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후지 이츠키죠. 이 후지 이츠키라는 캐릭터 역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둘은 특이하게도 이름의 한자와 철자까지 동일한 캐릭터예요. 물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양한 성씨가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동명이인이 이렇게 철자나 한문까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죠. 결국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덕에 둘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곧잘 생기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한 명에게는 곤란한 일이 맞았겠지만 또 한 명한테는 글쎄요. 설정상 후지 이즈키는 슈와 43년에 해당되는 1968년 5월 28일생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작중 소녀 시절의 이츠키를 회상하는 부분이 1981년에서 1983년 그리고 1984년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후지 이즈키는 1968년생이 되는 것이겠죠? 우선 여자 이츠키의 첫 등장은 의문의 어떤 편지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그녀는 감기에 걸린 채로 등장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감기라는 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감기는 중반부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아주 심각한 감기에 걸려있죠. 사실 이츠키에게 보내진 이 의문의 편지는 해당 배우였던 나카야마 미오의 1인 2역 중 이츠키 외 또 하나의 캐릭터 와타나베 히로코가 보낸 편지였어요. 이츠키는 이 모든 것이 의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답장을 보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도 역시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와요. 하지만 이번엔 답장만 온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딸려오죠. 바로 감기약이 함께 딸려온 거예요. 이츠키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히로코가 감기약을 함께 보낸 것이죠. 아마 옛날에 7, 80년대 출생자들은 사진에 보이는 저 종이에 쌓인 약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 30년 전 영화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담으로 이 이츠키라는 캐릭터는 타 작품의 주인공들과 달리 완전 무결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물론 그건 남자 이츠키도 마찬가지죠. 일단 본론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면, 이 편지와 답장이 의문스러운 것은 이츠키뿐만이 아니라 히로코 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대로라면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해야 맞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츠키와 히로코는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이 두 사람은 펜팔 친구가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라요. 한 사람이 옛 여인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면, 또 한 사람은 잊고 있었던 옛 기억, 아니 옛 추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겠죠. 바로 이 두 사람의 펜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가 바로 남자 후지 이츠키인 거죠. 사실 남자 후지 이츠키는 영화의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생전에 히로코와 연인관계 사이였죠. 등산에 취미가 있었는지 등산을 하다 조난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미 영화 시점에서 그는 죽은 지 3년이나 지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작중에서도 학창시절의 모습만 나올 뿐 성인이 된 그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죠. 그가 연인인 히로코를 진심으로 좋아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소녀 시절에 여자 이츠키를 짝사랑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츠키 남녀의 첫 만남은 중학생 시절 학교였는데, 여담으로 이츠키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남녀 모두에게 공용으로 쓰이는 이름이에요.
있는데요. 비록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학창시절 학교였지만 사실 남자 이츠키의 첫 등장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되죠. 그건 다름 아닌 병원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병원에 있었던 여자 이츠키의 꿈속 환영이었지만요. 감기로 인해 병원을 찾은 여자 이츠키는 잠시 잠이 들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속은 여전히 병원 건물 속 아니었고 그곳에서 환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건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폐렴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버지의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죠. 꿈속에서 이츠키는 홀린 듯 응급실 문을 향해 뛰어갔고 그 문을 열어버린 그녀는 불현듯 어떤 기억 하나를 되찾게 되는데 그건 10년간 그녀의 기억 속에 지워져 있던 남자 이츠키의 기억이었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장편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책은 영화 러브레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책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그리고 추억을 찾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두 명의 후지 이츠키,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이런 경우도 살면서 거의 없죠. 이름도 철자도 같은 데다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기까지. 물론 남자 이츠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는 바람에 여자 이츠키는 중3 시절을 혼자 남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연은 흔치 않죠. 게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이성 친구 그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물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소리죠. 하지만 당시 그들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기회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버리죠. 문제는 이게 두 명의 후지 이즈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고 하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이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그 순간이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건 아마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두 사람 역시 그런 수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노력은 가상했죠. 작품 설정상 남자 쪽은 여자를 좋아한 것이 명확한데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는 대놓고서 야,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할 용기는 없으니 아주 소심한 방법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그녀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르고 세심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녀에게 그는 그저 실없는 남자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이츠키는요?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 이츠키와 달리 성인이 된 모습까지 모두 등장하는데 사실상의 이 작품의 진 주인공이나 다름없죠. 소녀 이츠키 역시 소년 이츠키처럼 소심하고 미성숙한 건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엄청 무신경하죠. 물론 그건 성인이 된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미 모두가 눈치채고 있는데 그의 존재를 혼자서만 금시초문이죠. 이럴 수가 있나?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쑥스러워 그러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화 전개상 아마 둘 다인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과연 그녀는 그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츠키를 대한 마음이 말이죠. 사실 그녀는 히로코와 펜팔을 하는 도중에도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소녀 시절의 그녀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사실 이 시점의 초반만 해도 성인이 된 이츠키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우선 그녀도 그를 좋아했는지는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에게 호감은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그걸 의미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전 이 부분이 그걸 의미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남자 이츠키에 관심을 보이던 옆반 친구 사나에의 부탁으로 남자 이츠키의 의사를 묻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그에게 넌지시 관심 있는 여자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그의 없다라는 대답에 분노를 느끼는, 아니 질투라고 해야 하나? 차라리 이때 고백을 했으면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성인이 된 여자 이츠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화의 시점에서 그녀는 남자 이츠키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히로코의 부탁으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옛 담임선생님께 남자 이츠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뜻밖의 소식에 그녀는 자신이 감기에 걸려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네, 맞아요. 남자 이츠키의 죽음은 그녀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남자 이츠키의 부고를 전해들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히로코와 펜팔을 하게 됩니다. 답장을 보내는데 하지만 이날은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날 그녀는 본래의 주제였던 남자 이츠키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뒷이야기의 해석이 좀 엇갈리죠. 사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얼음 위에 얼어 죽은 잠자리를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 죽어있는 잠자리를 보고서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여담으로 잠자리라는 곤충은 인생의 덧없음과 단명을 의미하는데, 그 잠자리의 짧은 생애처럼 극중에선 아주 짧게 묘사가 되지만 영화 러브레터에서 실제로 잠자리는 단명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럼 다시 성인 이츠키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그녀는 아주 심각한 감기에 걸려있죠. 하지만 문제는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그날 밤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녀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그날은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날 폭설로 인해 택시도 1시간 이상 걸려야 도착하는 상황. 마치 이것은 10년 전의 그날과 소름 끼치게 똑같았죠. 시간을 지체해서 감기가 악화돼 폐렴으로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입장에 놓인 거였어요. 또한 폭설이 내리는 건 역시 10년 전과 동일했고요. 이렇게 야속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분명 그날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건 그때와 달리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비록 무사히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하긴 했지만 아직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죠. 그녀의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 다음날 새벽, 이츠키의 펜팔 친구인 히로코는 영화 러브레터의 최고의 명대사, 바로 그 대사를 외치는데, 같은 시각 이츠키 역시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 이 대사를 똑같이, 아니 속삭이죠. 비록 이츠키의 오겐키 데스카는 히로코의 오겐키 데스카에 비해 대중에게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 우선 히로코의 대사가 워낙에 유명세를 탔고 그 바람에 묻혀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여자 이츠키의 오겐키 데스카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건 히로코의 외침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병상에서의 이츠키가 동일한 말을 되뇌이는 건데, 단 여기서 히로코의 대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후지 이츠키님이라는 대사가 추가로 덧붙여지죠. 이건 히로코에게서 남자 이츠키의 추억과 사랑이 여자 이츠키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죠. 그녀가 말한 후지 이츠키님, 이건 남자 이츠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자 이츠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주장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제 슬슬 두 이츠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디어 감기가 떨어진 여자 이츠키. 이제 그녀는 히로코에게 사실상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야기는 남자 이츠키와의 마지막 추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시점에서 두 이츠키들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야기의 그날은 사실상 살아생전 이츠키와 이츠키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였죠. 이 시기 여자 이츠키는 며칠째 학교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몸져 누운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이었죠. 그녀의 집에 초인종이 눌러졌고 의외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남자 이츠키였어요. 이때 남자 이츠키는 여자 이츠키에게 책 한 권을 건네면서 그걸 다시 도서관에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평소와는 다른 그의 모습과 이 뜬금없는 부탁에 그녀는 이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죠. 이때 그가 그녀에게 건넨 이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는 앞으로 그녀가 책의 제목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책을 건넨 이유와 마치 무언가를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의 그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그의 멀어지는 모습은 그녀가 살아생전에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에게 건넸던 이 책은 성인이 된 여자 이츠키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책 안에는 학창시절 때처럼 도서카드 하나가 꽂혀 있었죠.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이번엔 그때와 달리 그것이 그녀에게 전달되는데, 그건 남자 이츠키가 떠나기 전 여자 이츠키에게 전하려고 한 그의 본심이 담긴 러브레터였죠. 이 마지막 편지가 그녀의 품에 안기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을 맺어요. 이츠키가 이츠키를 기억해낸 시간, 그리고 이츠키가 이츠키를 받아들인 시간, 그 세월은 대략 10년. 다시 말해 그 10년이란 세월은 이 마지막 러브레터가 본래의 주인에게로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죠.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영화 러브레터와 주인공 후지이 이츠키. 하지만 그 상징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명확히 남아있는데, 러브레터의 이와이 슌지 감독은 후지이 이츠키의 해당 배우였던 나카야마 미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고 하죠. 어쩌면 약속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건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2025년, 바로 2025년이 찾아오면 영화의 배경지였던 홋카이도의 오타루를 성지순례를 하자는 약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모두가 알고 있듯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죠. 비록 그 약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지만, 영화 러브레터와 주인공 후지 이츠키는 그녀의 바램대로 그녀의 대표작이자 그녀의 상징으로 남게 됐어요.